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식당 홀은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테이블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컵 하나하나에 비친 유리빛이 맑았고 테이블 가운데 놓인 작은 꽃병에선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조용한 국악 선율이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예약 손님 들어오십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곱게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민재입니다. 그 뒤로 네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양가 부모였습니다. 앞쪽엔 여자 쪽 부모가, 그 뒤로 남자 쪽 부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바깥에 찬 공기가 잠시 안으로 밀려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물병을 들고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 빛바랜 듯한 회색 머리카락, 말없이 주변을 살피며 의자에 자리를 잡는 모습. 그 순간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도훈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컵 안에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자리를 안내하며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이미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도훈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물병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물을 따르며 웃음 섞인 대화를 듣는 척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걸로 드릴까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낮은 오래된 기억 속의 그 톤이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따르며 손끝의 떨림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도훈의 앞에 물잔을 내려놓을 때 잠시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되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웃음과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틈으로 오래전 봄날의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물병을 들고 주방 쪽으로 돌아서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보고 싶었나 봐요. 그 옛말 한 줄이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식당 구석의 커피포트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공기 속에 퍼지자 혜진의 머릿속은 조용히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의 봄, 대학 근처 작은 빵집, 그리고 가게 문 옆에 늘 같은 시간에 서 있던 한 남자.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가방, 손에는 늘 책 한 권을 든 단정한 학생. 혜진은 물병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물병을 놓은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고 젊은 커플은 양가 부모님께 차례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의 목소리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팥빵 2개 주세요. 그 목소리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혜진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향은 마치 오래전의 시간으로 그녀를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의 봄이었습니다. 혜진은 대학 근처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븐 문을 열면 따뜻한 버터 냄새가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빵을 사가고 창가 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혜진은 늘 같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가게 문 옆에 서 있는 잘생긴 대학생.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가방, 그리고 손에 든 책 한 권. 그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팥빵 2개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와서 팥빵과 커피를 주문했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은 그가 오지 않는 날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가 아니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혜진은 카운터에서 빵을 정리하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가 멈춰 서더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보고 싶었나 봐요.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혜진의 얼굴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대생이었고 시험 공부로 바쁜 와중에도 아침마다 이곳을 들렀습니다. 여기 커피 향이 좋아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커피 향 때문인가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여유롭게 가진 사람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상대가 먼저 마음을 놓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이 바쁘게 움직일 때도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고 그녀가 잠시 쉴 때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바빴어요. 손님이 많아서. 그래도 향기는 여전히 좋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진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의 커피잔, 그가 앉던 자리, 그리고 남겨진 빵 조각 하나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봄이 깊어질 무렵 그는 어느 날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밖에 나가요.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서 그는 조심스레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달걀말이, 사과 몇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싸왔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한테 시집 올래요? 혜진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자연이 되었고 마주보는 시간은 짧았지만 늘 충만했습니다. 도훈은 시험 공부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고 혜진은 일을 마치면 빵 냄새가 배놓 그대로 그를 만났습니다. 둘은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졸업하면 같이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도훈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이 당연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은 의대 실습으로 더 바빠졌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자 그는 편지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도 그의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편지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빵집 문이 열릴 때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빵집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도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실습이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도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였습니다. 도훈과 함께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혜진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훈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요. 도훈이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친구는 말을 이었지만 혜진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대, 집안, 어쩔 수 없다는 단어들만 흩어져 들렸습니다. 도훈이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워낙 괜찮아요. 혜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친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빵집 문을 닫고 혜진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늘 앉던 창가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커피 향이 좋아서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늘 앉던 그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도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빵집에 들어올 때의 모습, 팥빵을 주문하던 목소리,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뒷모습, 공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펼치던 손, 그리고 나한테 시집 올래요? 라고 물었던 그 조심스러운 표정. 졸업하면 같이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었을 겁니다. 혜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집안의 아들과 빵집 아르바이트생. 그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도훈이 보냈던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의 글씨체가 또렷했습니다. 혜진 씨라고 시작하는 문장들, 보고 싶어요라고 끝나는 문장들,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상에는 진심보다 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 현실의 벽,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 혜진은 편지들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꺼내 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꺼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아침마다 문을 열었고 손님들은 여전히 팥빵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창가 자리를 볼 때마다, 커피 향을 맡을 때마다 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혜진은 빵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를 기다리는 자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봄날은 끝이 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식당 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커플이 먼저 인사했고 그 뒤로 부모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양가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견례는 성공적이었던 모양입니다. 혜진은 빈 접시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지만 손끝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도훈이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그걸 조심스럽게 제지했습니다. 내가 하지.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진은 수십 년 전 봄날의 공기 속으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빵집의 종소리, 커피 향, 그리고 팥빵 2개 주세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카드를 내밀며 도훈이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고 공손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오래된 감정이 섞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도훈은 카드를 받아들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커피 향이 참 좋네요. 그 말은 인사 같았지만 오래전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기 전까지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닫혔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그의 물잔 속엔 아직 미세한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 접시들을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졸업하면 같이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누군가의 사위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오늘은 아들의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혜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도훈이 앉았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을 천천히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여전히 향이 좋네요. 그 말이 흘러나오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돌이 조용히 굴러내렸습니다. 무거웠던 뭔가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 매고 홀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웠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연인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혜진은 메뉴판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메뉴판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여기 추천 메뉴가 뭐예요? 혜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특선 정식이 맛있습니다. 후식으로 커피도 나오고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손님들이 주문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담담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를 보내도 그 시절을 보내도 괜찮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고 봄은 또 올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수저 부딪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혜진은 완성된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혜진은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